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깨셨나요? 한겨울 따뜻한 이불 속에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 그 고통, 정말 괴롭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는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겼다가는 여러분의 심장과 뇌 건강까지 조용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 없이도 야간뇨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70대 후반이신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분은 매일 밤 서너 번씩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셨대요.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청은망은이고 머리는 멍했어요.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자꾸 짜증이 났대요. 이런 증상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밤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신 적 있으시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신가요? 자, 여러분. 이건 절대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60대 이상 어르신 중 야간뇨를 겪는 분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분 중 4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방광이 더욱 예민해져서 야간뇨가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야간뇨를 그냥 노화 현상이라고 방치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는 물론이고 집중력 저하,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고혈압이 악화되고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밤에 화장실 가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실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고관절 골절이라도 당하시면 그게 바로 건강의 적신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실천하시면 약 한 알 드시지 않고도 야간뇨를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밤에 한두 번 정도만 깨는 것으로 개선되셨어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 늦게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 8시 이후에도 물을 자주 드시나요? 잠들기 직전에 목이 마르다고 물 한 컵 벌컥벌컥 드시나요? 이게 바로 야간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한긴요 호르몬이라는 것을 분비해서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 분비 기능이 약해져요. 50대 이후부터는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저녁 늦게 물까지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광은 계속 차오르고 결국 새벽에 깰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3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제한한 사람들은 야간뇨 횟수가 평균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40%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만 조심하시면 될까요? 아닙니다.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국물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식사할 때 꼭 국이나 찌개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뜨끈한 국 한 그릇에는 엄청난 양의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단순히 물을 마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소변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72, 새해 박영희 어르신은 저녁마다 된장찌개 국물을 꼭 드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오셔서 상담받고 저녁에는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드시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야간뇨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진작 알았으면 몇 년을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녁에 과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박, 배, 사과, 귤 같은 과일들은 수분과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좋아하시는 귤 같은 경우 서너 개만 드셔도 물 한 컵을 마신 것과 비슷해요. 게다가 당분은 혈당을 올려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목이 마르시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꼭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저녁 식사 때는 국물은 가능하면 안 드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드세요. 과일은 오후 3시 전에 드시고 저녁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걸 피해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잠이 안 와서 저녁마다 소주 한두 잔 마시고 자는데요. 술 마시면 잠이 솔솔 오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알코올은 처음 3시간 정도는 긴장을 풀어주고 잠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시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요. 이게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잠에서 깨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걸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명지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호흡 중추 기능을 떨어뜨려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84%가 야간뇨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숨이 멎으면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면 몸에서 나트륨과 물을 빼내려고 소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술 드시고 나면 화장실 자주 가시잖아요.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해요. 68세 이철수 어르신은 매일 저녁 소주 2잔씩 드시고 주무셨어요. 밤에 5번씩 화장실 가시면서도 술 때문이라고는 생각 못 하셨죠. 그런데 금주를 시작하고 딱 2주일 만에 야간뇨가 2번으로 줄었다고 하세요. 술 끊기가 힘들었지만 이렇게 푹 자본 게 5년 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술은 숙면을 방해하고 야간뇨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점차 알코올 의존성이 커져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수면제 오남용보다 술 오남용이 더 위험하다고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세 번째, 오후 카페인이나 초콜릿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커피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몸속에 머뭅니다. 무려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도 체내에 남아 있어요.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자정까지, 아니 그 다음날 새벽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흥분제예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심장 박동수를 늘려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이뇨작용도 강해서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 가게 만들죠.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이신 분들은 아침에 마신 커피 때문에 저녁에도 잠들기 어려워하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에너지 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초콜릿이에요. 특히 다크 초콜릿에는 카페인과 터브로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터브로민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잠을 뒤척이게 해요. 저녁에 달콤한 초콜릿 한두 조각 드시는 분들, 이것도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5세 최미숙 어르신은 매일 오후 4시쯤 커피와 초콜릿을 드셨어요. 이게 제 작은 즐거움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끊고 보리차로 바꾸셨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야간뇨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신다고 하세요.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이 든 모든 음료와 음식을 피하세요. 커피 대신 보리차, 결명자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를 드시고 단 게 드시고 싶으시면 꿀물이나 당도가 낮은 과일을 조금만 드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피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늦게 물과 국물 과일 드시는 것, 술로 잠을 청하는 것, 그리고 오후 카페인과 초콜릿.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깨뜨리고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만 피하셔도 야간뇨가 크게 줄어드실 거예요.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숙면을 도와줄까요? 지금부터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우유 한 잔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많이 분비되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유 100g당 트립토판이 31mg이나 들어있어요. 게다가 칼슘도 풍부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도 들어있어서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야 해요. 차가운 우유는 오히려 신경을 깨울 수 있거든요. 따뜻한 우유는 위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의 천을 살짝 올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꿀을 한 숟가락 넣으면 더 좋아요. 꿀의 천연 당분은 인슐린 수치를 천천히 올려서 트립토판이 뇌에 더 쉽게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꿀 자체가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도 해요. 81살 정순이 어르신은 매일 밤 11시에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별 효과를 못 느끼셨는데 이 주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한 달 후에는 야간뇨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단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몬드 우유나 두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아몬드 우유에도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두 번째, 바나나와 호두를 조금 섭취하고 주무십시오. 저녁 식사 후 1~2시간 지났을 때 바나나 반 개나 호두 한 2알을 드셔보세요. 바나나는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풍부해요. 바나나 100g당 칼륨이 355 마이크로그램, 마그네슘이 32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건 양파보다 2배에서 4배나 많은 양이에요. 이 무기질들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트립토판도 100g당 6mg이나 들어있어서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해요. 호두는 어떨까요? 호두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습니다. 평소 호두를 즐겨 드시면 혈중 멜라토닌 함량이 3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뇌 기능도 개선시켜줍니다. 아몬드도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근육을 적절히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73세 김영자 어르신은 매일 저녁 9시쯤 바나나 1개와 호두 5알을 드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대요. 그런데 3주일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셨다고 해요. 잠이 깊어지고 새벽에 깨도 다시 잠들기가 쉬워졌어요. 2달 후에는 야간뇨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잠들기 1~2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트립토판이 뇌에 도달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배가 고파서 잠들기 힘드실 때도 이 조합이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상추와 대추차 드시기를 권고합니다. 저녁 식사 때 상추를 꼭 드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대추차 한 잔을 마시세요. 상추는 천연 수면제라고 불립니다. 상추 잎줄기를 자르면 우윳빛 액즙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심신을 안정시키고 진정 효과를 내서 불면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상추에는 멜라토닌도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청상추보다 적상추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적상추 15장을 끓이면
200mg의 멜라토닌을 섭취할 수 있어요. 대추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대추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대추씨에는 신경을 이완시키고 잠을 잘 오게 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대추를 씨와 함께 달여서 차로 마시면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캐모마일 차도 좋아요. 허브의 일종인 캐모마일은 가벼운 진정작용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와 피로를 완화시켜줍니다. 소화작용도 안정시켜주고 신경계의 긴장을 풀어줘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줘요. 83살 박정자 어르신은 저녁마다 상추쌈을 드시고 잠들기 전에 대추차를 드셨어요. 처음에는 상추가 잠을 유도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한 달 후에 오셔서 정말 놀라워요. 상추를 먹고 대추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야간요도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라고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더해 보충 팁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자리 온도를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작은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시고 전자기기의 불빛도 모두 가리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를 모두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낮 시간에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멈추고 14시간에서 15시간 후에 다시 분비가 시작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만들어줘요. 2번째, 생활 습관 바꾸어 보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생체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쉽게 잠들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낮에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산책이나 체조 같은 것만 해도 충분해요. 단, 저녁 8시 이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세요.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압박 스타킹을 신어보세요. 다리에 수분이 모이는 걸 막아주고 부종도 줄여줍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자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하느라 몸이 일을 해야 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은 소화 시간이 4-5시간 걸리니까 더욱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피해야 할 것 3가지. 저녁 늦게 물과 국물, 과일 드시는 것, 술로 잠청하는 것, 오후 카페인과 초콜릿, 먹어야 할 것 3가지.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바나나와 호두, 상추와 대추차, 그리고 수면 환경 만들기와 생활습관 개선하기. 이것만 실천하셔도 야간요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배우자, 부모님, 친구분,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다 실천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저녁에 국물 안 드시는 것부터, 커피 줄이는 것부터, 우유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야간요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가장 먼저 실천하실 것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하셨는데도 야간요가 계속되신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진 받으세요. 당뇨병, 전립선 질환,
심장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